말 한마디로 40년 친구를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 한 컵 놓고 이야기 나누다가 평생 인연이 끊긴 적 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밥 먹고 난 뒤 동네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집도 참 말이 많지라고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며칠 뒤엔 내가 험담한 사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또래는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엉뚱한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 걸 한 번쯤은 겪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자주 느끼는데 이제는 아무리 친해도 어떤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요.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때는 속이 시원한데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하게 돼요. 괜찮다. 힘들다. 잘 지낸다. 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 같지만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대를 만들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엔 그 정도 말은 해도 되지 했는데 지금은 그 말 하지 말 거리 더 많아졌어요. 많이 쓰는 말은 나는 괜찮아였는데 제가 바꾼 말은 잘 모르겠어요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쌓은 인간관계를 조용히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말투 하나, 반응 하나만 작게 조용히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같이 욕했는데 나만 나쁜 사람 됐어요. 친구와 험담했다가 뒤통수 맞는 이유. 67세 박영희 씨는 아직도 그날 일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15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낸 최순자 씨와 함께 이웃 김 씨 부부 이야기를 했던 그 오후가 말이에요. 아이고, 저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하네. 김 씨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고함 지르고 영희 씨가 말하자 순자 씨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맞아. 부인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들린다고. 둘이 한참 수다를 떨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김 씨 부인이 영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 우리 집 욕하고 다니면서 재미있어요? 순자 씨가 김 씨 부인에게 가서 영희 씨가 댁네 집 흉 많이 보더라고 말한 거였어요. 자기는 말린다고 했는데 영희 씨가 자꾸 그런다고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같이 욕했던 사람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험담을 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심리가 작동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동네에서 평판이 중요해지니까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이런 배신에는 심리학적 근거가 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제3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온 시니어들은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정보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진이 5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험담에 참여했다가 인간관계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67%에 달했다고 해요. 이런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기보호 본능이 강해지는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김씨네가 어떻든 우리가 뭘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정말 불만이 있어도
당사자하고만 직접 이야기하세요.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서 말하면 내용이 왜곡되고 오해만 커져요. 김신혜가 시끄럽다면 김신혜에게 직접 정중하게 말하는 게 낫죠. 세 번째, 험담 자리에 있게 되면 아이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듣기만 해도 나중에 연루될 수 있거든요. 소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대화가 조금 심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말 조심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신뢰받게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보다는 입 무거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험담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거든요. 옛말에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우리 선조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영희 씨는 그 일 이후 순자 씨와 인사만 하고 지냅니다. 15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죠. 더 속상한 건 김 씨 부인도 영희 씨를 피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억울하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요? 지금도 영희 씨는 말합니다. 그때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걸 그랬어. 다른 사람 험담은 언젠가 반드시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함께 욕했던 친구라도 위험해지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험담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두 번째, 괜찮다고 했더니 갑자기 돈 얘기가 경제적 여유 있다고 말했다가 후회하는 이유. 71세 이정남 씨는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창 모임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정남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아파트 하나 더 있어서 월세도 나오고 적금도 좀 있고 해서 그럭저럭 살만하더라고. 그러자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친구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정남 씨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달 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정남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또 다른 친구는 정남아, 형편 괜찮으니까 이번 모임비 좀 더 내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정남 씨가 돈이 좀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정남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부담이 될 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담을 떠넘기려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39.7%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들 사이에서 경제적 위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젊은 세대보다 3배 이상 크다고 해요. 특히 같은 동네나 동창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도 빠듯해요라는 표현을 자주 써보세요. 실제로 여유가 있더라도 연금으로 겨우 살아요.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같은 말로 경제적 부담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을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적금이 좀 있어서, 아파트 하나 더 있어서 같은 말 대신 그냥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서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상대방의 기대치가 높아져요. 세 번째, 돈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요즘 우리도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지만 상황적인 이유를 대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모임비나 식사비를 낼 때도 이번엔 제가 낼게요 보다는 우리 다 같이 나누어서 내자라고 제안하세요. 한번 크게 내면 계속 기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인색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부담 없는 관계가 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조용히 다른 사람 모르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정남 씨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 말이 마치 꿀단지를 열어놓은 것 같았어요. 개미들이 줄줄이 몰려오는 것처럼 부탁들이 이어졌거든요. 정남 씨는 이제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밥값 낼 때마다 계산하게 돼요.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평생 쌓아온 우정에 금이 간 거죠. 친구들도 정남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지 못하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말은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가져옵니다. 친구들의 기대와 부탁이 늘어나고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돈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게 또 있어요. 기쁜 마음에 하는 자식 이야기가 때로는 친구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손자 얘기했더니 친구가 변했어요. 자식 이야기로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63세 최순옥 씨는 아직도 그날의 실수를 후회합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손자 이야기를 꺼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 걸 느꼈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진급했어. 그래서 손자 학원비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시키고. 순옥 씨는 기쁜 마음에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김영자 씨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영자 씨네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 박미순 씨도 말없이 있더라고요. 미순 씨네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어서 손자를 자주 못 본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순옥 씨는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급하게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후로 영자 씨와 미순 씨는 순옥 씨를 만나면 어색해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임에도 자주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순옥 씨는 그냥 기쁜 마음의 한 말인데 친구들한테는 자랑으로 들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식 문제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자기 자존심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식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는 깊은 심리적 배경이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의 78%가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서구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의 성취가 곧 자신의 인생 평가와 연결된다고 느낍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시니어들 사이에서 자식 비교로 인한 인간관계 갈등이 전체 갈등의 35%를 차지한다고 해요. 또한 손자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손자가 있고 없고 자주 보고 못 보고의 차이가 시니어들 사이에서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자식 이야기에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자식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좋은 소식도 걱정처럼 포장해서 말하세요. 진급은 했는데 일이 더 바빠져서 걱정이에요. 손자가 학원은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네요처럼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 자랑이 아닌 걱정으로 들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 자식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말하세요. 친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라면 우리 아들 직장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겠죠. 손자 못 보는 친구 앞에서는 손자 이야기를 자제하고요. 세 번째,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자식도 함께 칭찬해 주세요. 미순이는 며느리 보기 좋을 거야 같은 식으로 상대방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구체적인 숫자나 성과는 말하지 마세요. 연봉이 얼마, 몇 등급 회사 이런 말 대신 그럭저럭 다니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 다녀서 다행이에요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세요. 다섯 번째, 자식 자랑보다는 자식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요즘 애들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돼요. 같은 공통 걱정거리로 대화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요. 이렇게 하면 처음엔 좋은 소식도 마음껏 자랑 못해서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는 일기에 쓰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세요. 그러면 질투나 비교 없이 순수하게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순옥 씨는 요즘 동창회 모임에 나가기 전에 한참 고민합니다. 뭘 말해야 할지, 뭘 말하면 안 될지 계산하게 돼요. 손자가 상 받았다는 소식도 혼자 기뻐해야 하고 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도 남편하고만 나누죠. 친구들 앞에서는 괜히 조심스러워요. 예전엔 기쁜 일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 이야기는 자랑과 걱정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기쁜 마음의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게 또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힘든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힘들다고 했더니 모두가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 털어놨다가 외면당하는 이유. 69세 김철수 씨는 요즘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번은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1번 보기도 어려워요. 변화는 철수 씨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날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거든요. 철수 씨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요즘 정말 힘들어.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받아서 병원 다니는 것도 일이고, 둘째가 사업 실패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친구들은 처음엔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모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죠. 친구들은 철수 씨 앞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거나 철수 씨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저기 새로 생긴 식당 어때? 하면서 말이에요. 급기야 한 친구는 철수야, 너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상담이라도 받아봐라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철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친구들을 멀어지게 만든 거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무거운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시니어들은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 하는데 무거운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를 깨뜨리죠. 이런 현상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려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감정 전염 현상이 젊은 세대보다 2배 이상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에 쉽게 영향받는다는 뜻이에요.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시니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원하는 비율이 85%에 달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져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든 상황을 말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하세요. 요즘 아내 병원 다니느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둘째가 사업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말하지 마세요. 치매 초기라고 말하지 말고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간단히 표현하세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세 번째, 힘든 이야기와 즐거운 이야기의 비율을 3대 7로 맞춰보세요. 힘든 얘기 한 번 했으면 밝은 얘기를 2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산책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있어요. 손자가 와서 웃을 일이 많아졌어 같은 말로요. 네 번째,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힘든 상황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요. 그냥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네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다섯 번째, 상대방 반응을 살펴보세요.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하면 바로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세요. 아,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재미있는 거 봤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처음엔 혼자 끙끙 앓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힘들 때는 전문 상담사나 가족에게 털어놓으세요. 친구들에게는 가벼운 고민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슬픔도 혼자 삼키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독을 혼자 감당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이제 친구들 만날 때 가면을 쓴 기분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별일 없어, 다 괜찮아라고 말해야 하거든요. 정말 힘들 때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가족에게도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못하고 친구들은 피하고 결국 혼자 견뎌야 하는 거였어요.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보다 훨씬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배우자 불만을 털어놓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흉봤더니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배우자 불만 털어놨다가 후회하는 이유. 65세 박미숙 씨는 요즘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합니다. 한 달 전 동네 언니에게 털어놓은 말이 온 동네로 퍼졌거든요. 그날 미숙 씨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남편이 또 술 먹고 들어와서
고함을 질렀거든요.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다음 날 아침 동네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정순이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미수가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해요. 어제도 술 먹고 와서는 밥 투정, 집안 투정.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요. 애들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은 말하는 것도 짜증내고 뭘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해요. 정순이 언니는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잘 들어줬어요. 미숙 씨도 속이 후련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 다른 동네 아줌마가 미숙 씨에게 말했어요. 미숙 씨, 남편분이랑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정순 씨가 그러던데. 정순이 언니가 미숙 씨 남편 흉을 동네 여기저기에 퍼뜨린 거였어요. 배우자 이야기는 가장 사적인 영역인데도 가장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집 부부 사이가 어떤지 궁금해 하거든요.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부부 갈등이 공통 관심사라서 한 번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에 대한 외부 노출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젊은 부부보다 시니어 부부에게서 3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함께한 시니어 부부들은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는데 배우자 흉이 소문으로 퍼지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해져요. 특히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온 경우 그 소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조사에서도 시니어의 67%가 배우자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은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어요. 일시적인 감정 해소보다 장기적인 관계 손상이 더 크다는 걸 경험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불만보다는 걱정으로 포장해서 말하세요. 남편이 화내서 짜증나가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걱정돼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 구체적인 갈등 내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제 밥 투정하면서 소리 질렀어 보다는 요즘 서로 예민해져서 조심스러워요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하세요. 구체적인 얘기일수록 더 재미있게 퍼져나가거든요. 세 번째, 남편 흉을 보고 싶을 때는 장점도 함께 말하세요. 화는 잘 내지만 그래도 가족 생각은 많이 해요. 까칠하긴 하지만 아플 때는 챙겨줘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방에게 비밀 보장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퍼뜨리고 싶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퍼져도 상관없을 정도의 가벼운 얘기만 하세요. 다섯 번째, 화가 날 때는 24시간 기다린 후에 말하세요. 당장은 속상해서 마구 쏟아내고 싶지만 하루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때 정말 필요한 얘기만 차분하게 하세요. 여섯 번째, 배우자와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남한테 하소연하기 전에 남편이랑 먼저 대화해 보는 거예요. 여보, 어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털어놓을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정말 힘들 때는 상담센터나 종교기관에서 상담받으세요. 전문가들은 비밀 보장이 되니까 안전해요. 집안 이야기는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집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거죠.
미숙 씨는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창피합니다. 모두가 자기 집 사정을 아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남편도 눈치챘는지 당신이 나 욕하고 다닌다면서? 라고 따져 물었어요. 미숙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순간의 감정 해소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다고요. 40년 부부 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였어요. 배우자 불만을 털어놓는 순간 그 말은 온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일시적인 시원함보다 장기적인 관계 손상이 훨씬 크죠.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공통점은 하나예요. 험담 안 하기, 경제적 여유 드러내지 않기, 자식 자랑 조심하기, 힘든 이야기 가려서 하기, 배우자 불만 외부에 털어놓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평생 쌓아온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 만들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작은 말실수 하나가 오랜 우정에 금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엔 서로 예민해져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한마디만 하고요. 경제적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도 빠듯해요 라고 말하세요. 자식 이야기는 자랑보다는 걱정으로 포장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밝은 마무리로 끝내세요. 그리고 배우자 불만은 당사자와만 직접 해결하고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속상한 일도 혼자 사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이야기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